안녕하세요. 82세 된 박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나이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고령의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제 실수와 아픔을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예방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82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왔어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왔거든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장보기, 은행 업무, 심지어 간단한 수리까지 말이에요. 제가 워낙 활동적인 편이었고 또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우리 집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30평 단독주택이에요. 남편과 함께 33년 동안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지금은 혼자 살기엔 좀 크긴 하지만 평생 살던 곳이니까 정이 많이 들어서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제 하루 일과는 아주 규칙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뒷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부터 살펴보고 상추며 깻잎이며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 다음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집안 청소를 했어요. 오후에는 주로 TV를 보거나 뜨개질을 했고 일주일에 2번은 교회에 나가서 권사일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78만 원 정도로 생활했거든요. 공과금이 15만 원, 식비가 25만 원, 병원비나 약값으로 10만 원, 나머지 잡비로 15만 원 정도 쓰니까 딱 맞더라고요. 가끔 부족할 때는 적금에서 조금씩 빼서 쓰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셋이 있어요. 큰아들이 55세, 둘째 아들이 52세, 막내딸이 49세인데 다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안양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둘째는 부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막내딸은 수원에서 남편과 함께 문구점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자기 일로 바쁘니까 자주 오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항상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뭘 필요하겠니 하면서 넘어갔어요. 정말로 별로 필요한 게 없었거든요. 웬만한 건 다 혼자서 해결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무거운 것들은 남편이 다 들어줬어요. 쌀포대도 김치 담글 때 무 한 박스도 연탄도 그랬고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해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버거웠지만 그래도 할만했어요. 나이가 있어도 워낙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5년 전 어느 3월 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이었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급히 갔지만 결국 그날 밤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갑자기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적막함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식들이 모여서 제게 어디로 이사 갈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큰아들은 자기 집 근처로 오라고 했고 둘째는 요양원도 괜찮은 곳이 있다고 했어요. 막내딸은 자기가 모시겠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서 남편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았던 추억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엌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모습, 거실에서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모습, 뒷마당에서 함께 채소를 기르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떠올라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혼자 사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하고 자식들이 걱정을 해도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직 팔팔한데 뭔 소리야.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그 후 5년 동안 정말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하던 일들이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어요. 전구도 갈아 끼우고 수도꼭지 고치는 것도 배우고 무거운 물건들도 조금씩 나눠서 옮기는 요령을 터득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혼자 사시는 할머니라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보셨지만 제가 워낙 씩씩하게 지내니까 나중에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을, 그러니까 지난 10월쯤이었나?
겨울을 준비하려고 쌀을 주문했어요. 20kg짜리 포대로 2포대를 시켰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주문한 거였어요. 겨울에는 나가기 어려우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날 오후에 배달이 왔는데 배달 기사분이 현관 앞에만 쌀포대를 놓고 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안까지 들어다 주시는데 그날은 급하셨나 봐요. 할머니 여기 놓고 갈게요. 하고는 금세 사라지셨어요. 현관 앞에 놓인 20kg 쌀포대 2개를 보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들어다 줬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니까 이번에도 어떻게든 해결하리라 생각했어요. 먼저 한 포대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손으로 꽉 잡고 들어 올렸어요. 평소에도 10kg, 15kg 정도는 혼자서도 들 수 있었거든요. 20kg도 조금만 힘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서 몇 걸음 걷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아픔이 확 올라왔어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쌀포대는 그대로 떨어뜨렸고요. 처음에는 삐끗한 건 줄 알았어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니까 곧 나아지겠거니 했죠.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리에도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아팠어요. 그렇게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에요. 핸드폰은 방 안에 있었고 소리를 질러봐도 이웃들이 들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혼자서 이럴 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옆집 할머니가 마침 나오시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는 길이었는데 제가 현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달려오셨어요. 순자야,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시면서 급히 119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괜찮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게 괜찮은 게 어디 있어? 당장 병원 가야 해 하시면서 구급차를 불러주신 거예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뼈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무거운 걸 들다가 척추뼈가 주저앉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허리를 삐끗한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진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최소 2에서 3개월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응급실에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왔는데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싶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식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회사에서 급히 나왔다면서 얼굴이 하얘져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왜 혼자서 그런 무거운 걸 들으셨어요? 전화만 하셨어도 제가 가서 들어드렸을 텐데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둘째랑 막내딸도 그날 밤에 모두 왔어요. 다들 자기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자주 못 보던 자식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입원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수술을 받았어요. 척추에 나사를 박는 수술이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복이 생각보다 더뎠어요. 젊을 때 같았으면 한 달이면 됐을 텐데 3달 가까이 병원에 있어야 했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팠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간병인을 쓸까도 생각했는데 자식들이 교대로 와서 돌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주중에 퇴근하고 나서 병원에 와서 밤을 새우고 둘째는 주말에 와서 하루 종일 있어주고 막내딸은 매일 점심시간에 잠깐씩이라도 들러서 안부를 묻고 그랬어요. 며느리들도 번갈아 가면서 와서 수발을 들어주고 사위도 주말마다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큰 폐를 끼치게 됐구나 하는 미안함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이렇게 자식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고맙기도 했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옆 병실 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는데 다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살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분, 높은 곳에서 뭘 꺼내려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분,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됐다는 분까지 말이에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자존심을 부리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체력을 과신해서 무리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70대 초반까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80이 넘어가면서는 확실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석 달을 병원에 있으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재활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있으면서 가장 달라진 건 자식들과의 관계였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 정도였는데 제가 아프고 나서는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큰아들은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매일 아침 전화를 하고 막내딸은 엄마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라고 점심때마다 안부를 묻고 그래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얘들아 엄마 괜찮으니까 너희들 일이나 열심히 해라 하고 그랬는데 자식들은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는 게 제일 믿을 수 없어요 하면서 더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괜찮아 하고 넘어간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였죠. 솔직하게 이건 힘들다, 저건 어렵다 하고 말하는 게 자식들한테는 더 안심이 되는 거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석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자식들이 미리 와서 이런저런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놓고 침실에는 높이 조절이 되는 침대를 들여놨고 부엌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던 그릇들을 낮은 곳으로 옮겨놨어요. 엄마가 다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드릴 걸 그랬어요. 하고 큰아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자식들도 저처럼 엄마는 아직 괜찮으실 거야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다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지금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무거운 건 절대 혼자 들지 않아요. 쌀도 이제는 10kg씩 조금씩 주문하고 그것도 자식들 중 누군가가 올 때 맞춰서 주문해요. 혼자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요. 자식들도 이제는 더 자주 들러요. 큰아들은 일주일에 2번은 꼭 와서 집 안 점검도 하고 무거운 것들이나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가요. 둘째도 치킨집 일이 바쁘지만 주말마다 와서 이런저런 수리할 것들을 봐주고 막내딸은 거의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묻고 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드리는 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항상 걱정했거든요. 이제는 자주 와서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던 게 오히려 자식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서 더 걱정이 됐던 거죠. 요즘은 건강관리도 예전보다 훨씬 철저히 해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칼슘 섭취도 신경 쓰세요 하고 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집 주변을 30분씩 산책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해요. 음식도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먹어요. 뼈 건강에 좋다는 멸치, 우유, 두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짠 음식은 줄이려고 해요. 자식들도 가끔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식품을 사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 안 환경도 안전하게 바꿨어요. 문턱이 있는 곳에는 경사로를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미끄러질 수 있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작은 조명도 달았고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다칠 위험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만해요.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나이에 맞게 살자, 도움받을 건 도움받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80이 넘은 몸으로 20kg짜리 쌀포대를 혼자 드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지금은 매일 남편 사진 앞에서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동네 분들과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는 아직 팔팔해요 하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해요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맞아요. 우리 나이에는 안전이 제일이에요 하시면서 공감해 주세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또래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자식들이나 이웃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고 조언을 드려요. 얼마 전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할머니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시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자식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사고가 나면 결국 자식들한테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려면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저는 운이 좋았어요. 비록 큰 사고를 당했지만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거운 물건은 절대 혼자 들려고 하지 마세요. 20kg는 물론이고 10kg도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평소에 10kg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각도가 안 좋았던 건지 20kg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나 사다리에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저도 가끔 전구를 갈거나 높은 선반에서 뭔가를 꺼낼 때 의자에 올라가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면 저보다 더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거든요. 욕실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저는 다행히 욕실에서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욕실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 때문에 도움 요청하는 걸 망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에게 패 끼치지 말자 내일은 내가 해결하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식들이나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우리가 자식들을 돌봤듯이 이제는 자식들이 우리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물론 자식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 매번 부탁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일들은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식들이 멀리 살고 있거나 바빠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요즘은 동네마다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방문 간호사가 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기도 하고 생활 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저도 퇴원하고 나서 한동안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방문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가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상처 부위는 어떤지 확인해 주시고 간단한 운동법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알아봐서 신청해 줬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저는 운 좋게도 옆집 할머니가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해 주셨지만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이웃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서로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옆집 할머니와 매일 아침마다 서로 안부를 확인해요. 오늘도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거죠. 만약 하루 이틀 인사가 없으면 서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 작은 관심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젊은 세대분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신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저처럼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걸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능하다면 자주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전화로라도 좋으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보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집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자식들도 제가 다치고 나서야 그런 걸 해줬는데 미리 해드릴 걸 그랬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손잡이 하나, 조명 하나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사고가 나고 나서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무거운 물건을 주문하거나 높은 곳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도와드리시길 바라요. 저도 그날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자식들 귀찮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혼자 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물론 자식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안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의 시간을 내서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저는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봤는데 제가 아프고 나서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을 더 자주 데리고 와요. 할머니 안부도 확인하고 아이들도 할머니와 시간 보내게 하자 해서 말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들은 제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도 신기해하고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하고 걱정도 해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건강해야 이 아이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려고 노력해요. 병원에서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들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운동도 제 몸에 맞는 수준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음식도 예전보다 더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귀찮아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가끔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저도 간단한 요리는 계속해서 먹어요. 특히 뼈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도움이 안 돼요. 대신에 나는 아직 살아있고 자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감사한 일들이 많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보는 습관도 생겼어요. 교회에서도 감사 기도를 더 많이 드려요. 하나님, 이런 큰 사고를 당했지만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제 인생에서 이번 사고가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픈 건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나는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사람이야,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친절함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돌봐주셨는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셨는지, 옆 병실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는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분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교회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가끔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그래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요즘 저는 제가 받은 도움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려고 노력해요.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세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세요 하고 조언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도움이 됐어요 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가끔 젊은 분들이 부모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자꾸 무리를 하셔서 걱정이에요 하시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화해 보시고 저렇게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조언을 드려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겪은 아픔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 실수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사고가 났지만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 됐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의 체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위험한 일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도움 요청하는 걸 망설이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자식분들도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신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자주 안부를 확인해 주시고 안전과 관련된 일들은 미리미리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더 평안해요.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고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자식들이 자주 와주고 이웃들이 관심 가져주고 교회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자식들, 손자, 손녀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면서 살고 싶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나 고령의 부모님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는 게 두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몸은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감사를 느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습관 때문에 위험한 일을 계속 하시지 마시고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의료진 분들, 자식들, 며느리들, 사위, 이웃분들, 교회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제 실수와 아픔이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건 건강과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